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북한의 신형 개조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되게 조악하죠. 우리나라의 잠수함하고 북한의 잠수함하고를 만일에 비교하면 이제 답이 나와요. 좀 많이 조악하죠. 그 수준 자체가 확실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북한 애들이 하는 게 보면 뭐가 삐꾸 같고 뭐가 좀 막 되게 좀 불쌍하잖아요. 막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같은 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북한에 대한 거를 우리 합참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약간 그 분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만만하게 보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여러분 제가 무슨 정부의 방향이나 뭐 합참의 방향을 무시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북한의 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며 살펴봐야 되느냐는 이런 영상에 있죠.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요,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소나 같은 거에는 탐지가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나에 탐지가 되려면은 우리 그 음탐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꽤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을 때 탐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적의 탄도탄이나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고 통제를 했던, 지휘관리 통제를 했던 입장에서 제가 감히 살펴본다면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이 3차원 공중공간에 있는 항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실시간으로만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의 위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 사운드, 음성, 그 다음에 뭐 기계가 만들어내는 고유의 주파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게 3차원 공중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특히 위성 같은 게, 이 잠수함은요 위성으로 안 되지, 레이더로 안 되지, 뭐 기계음 이런 것도, 아니 바닷속에 소리가 들리려면 소나가 탐지할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도 보면 이제 염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온에 따라서 이 바닷물의 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층이 달라지는 그런 데서 오는 고유한 음파의 진동수 변이라든지 왜곡 현상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지금 특히 지금 북한이 얘네들이 언제든지 기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기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이렇게 진수식을 했잖아요. 이걸 가만 보면 요 부분을 이제 원래 얘네들이 가만 보면 요 몸통째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스트 부분에 있는 요거하고 여기 수직 방향타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개조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태어날 때부터 요게 없었을 때의 속도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생긴 것 때문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요 부분에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사람의 사이즈를 봐봐. 여기 요 사이즈를 보면 요 놈만큼 요만큼이 발로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니까 쇼다리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대1의 비율로 보면 요만큼이 사람이라면 요걸 갖다가 키를 180이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또 있고 또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아무튼 렌즈 왜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5명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m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면 요 폭도 얘 어깨가 43cm라고 만일에 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렌즈 왜곡을 비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 20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cm 곱하기 20으로 해도 1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혹은 1.5m 정도 되는 미사일을 서너 개 이상은 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뭐 서너 개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 서너 개가 무서운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 북한이 주장을 하는 바를 먼저 보면은 주체적인 해군 무력 강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으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들이 실토를 한 거야. 이거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에게 만천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엄청 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술핵을 탑재한 상태에서 수중 및 수상 함선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에다가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전략 무기를 댈 수 있으면 감추잖아. 그런데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이걸 건조를 해서 북한 해군에 인도를 하고, 북한 해군은 바로 이 로미오급 중형 잠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잠수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 선수하고 선미 부분을 좀 많이 개량을 했어요. 개조를 많이 했잖아요. 요거는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선수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의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잠수함의 요구 능력과는 무언가 다른 목적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선수 부분이 개조가 됐다는 거. 여러분, 선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뢰. 예. 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뢰관을 열고 어뢰를 발사하는 게 가장 큰 이 차이점이거든. 근데 얘네는 앞부분을 개조를 많이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부분에 보다 큰 어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쏘는 어뢰는 필요가 없다. 왜? 여기 지금 여기 몸통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쏘는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서의 이 어뢰구는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LBM을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기도 보면 여기 해치 있죠, 여러분. 여기 해치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잠수함들이 보여주는 잠수함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오직 전술핵 미사일을 쏘기 위한 목적의 개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부 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지금 요 부분에 도대체 뭘 탑재하느냐, 요게 지금 가장 그 퀘스천 마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합참에서는 이게 별 능력이 없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별 능력이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으로 전술핵 미사일을 태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의 잠수함이 아무리 조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북한의 잠수함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이거를 알지를 못해.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예전에 SLBM 성공했잖아요.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 계열의 시리즈의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북극성 3형은 또 지상형으로 바꿨나?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막 호수에서 쏘고 그러잖아요. 호수에서 쏘고 그러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안 들키기 위해서야. 즉 들키면 우리 킬체인에 쳐맞으니까 우리 킬체인에 쳐맞기 전에 쏘겠다라는 게 걔네들의 이제 가장 큰 이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수중 발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지가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탐지가 안 돼. 그러면 탐지가 안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수중에서 이렇게 쏘는 거를 어떻게 잡냐고.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이 로미오급 개조 잠수함을 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느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SLBM을 탑재할 수 있거나 혹은 탑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뢰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기타의 무기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 함교 부분을 개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멀쩡하게 내비둬도 돼야 되는데 왜 개조를 했을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SLBM을 탑재를 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SLBM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 체계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 미니 SLBM 같은 것도 탑재가 가능할 것이다. 요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특히 얘네들이 함수에서 전방 발사 어뢰를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함수를 다 개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그 자막 능력을 개선을 했다든지 저 막 오츠크에 넘어서까지 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서 이게 반드시 한반도나 일본만을 공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깔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할 표적들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의 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거나 교묘하게 과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야 되는 잠수함,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잠수함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 앞으로의 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 애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잠수함에서 즉 로미오급, 그 다음에 심포급 그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북극성의 다종 다량의 미사일 형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북한의 신형 개조 미사일에 대해서 저게 너무 조악하고 생긴 것도 후지고 막 야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뭐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어쨌든 전술핵을 탑재한다. 그리고 저놈들이 만천하에 표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술핵 탑재를 해서 쏠려고 한다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